네, 동상이몽 돌직구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돌직구 전략을 제시해줄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지난달 이후로 음식료주가 방어주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시장의 주도주로서 떡하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요인들이 있는지 자극적인 측면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자극적인. 네. 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글로벌 곡물 가격의 안정세를 둘 수가 있어요. 그건 뭐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 좀 작용을 했고 또 이제 원 달러에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필이 된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중간 배당이나 뭐 배당 매력 또 전통적인 뭐 가치주, 뭐 자산주 이런 것들이 시장에 환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의연한 척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상당히 좀 의외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간 머릿속으로는 뭐 상당 부분 좀 그리고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음식료주들이 절대 주가가 상당히 좀 고가인 점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뭐 화장품이나 제약 바이오 같이 이제 소위 그 다이나믹한 그런 매기가 늘상 있는 것도 좀 아니고 그리고 또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또 기관 투자자들도 또 저희 같은 브로커들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좀 우연한 척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이제 뭐 막연하게 뭐 성장주로 변환이 됐다. 이제 뭐 성장성을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다기보다는 저는 전통적인 또 자산 보유 또 가치주로서의 그 자체로의 매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주요 종목들의 지난 1분기 손익계산서를 막상 딱 까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매출의 증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원가 부분에 좀 개선이 되면서 마진이 개선된 부분이 지금 주가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음식료 섹터의 특징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지만 이것을 이제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정말 좀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뭐 연금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초장기로 접근하신다면은 뭐 시장을 비트한 매직 카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마켓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압축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재료 가격 하락 안정화는 뭐 작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고 배당 매력도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건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콕 집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동안 뭐 큰 시각에서 보면 뭐 정경민 과장과 의견이 다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여기서 좀 의견이 엇갈리네요. 전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장 오르는 게 꺾이진 않는다라는 시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가 만약에 지금 곡물 가격으로 전이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가의 하향 안정세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들썩이고 있는 인플레 관련된 그 물가 연동 채권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최근에 계속 여러 군데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제가 아마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물론 양치기 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이상기후 부분 이번에는 뭐 확실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엘니뇨와 관련된 현상들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곡물 가격은 뭐 불보듯 뻔하게 폭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쪽을 롱을 하고 반대로 음식료주는 숏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음식료주에 대해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파시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중국 쪽의 흐름 보면서 중국 쪽에서 잘 팔리니까 더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제 중국의 시장에서 진출해가지고 안착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리온도 몇 년이 걸려서 초코파이 하나 안착시키는 게 성공했고 그게 이제 성공이 되니까 다른 것들도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 뭐 껌이라든지 뭐 다른 뭐 과자 같은 것들이 열리는 그 시장을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든요. 초코파이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게 되면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뭐 맥주 많이 팔리고 뭐 많이 팔리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 자체는 뭐 분명히 맞는 얘기긴 하나 분명히 약간의 고평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 저는 숏을 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원자재에서 롱 그리고 음식료에 대해서는 숏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연구처럼 들고 갈 수는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뭐 반박하실 의사가 있나요? 이제 뭐 약간의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지금까지 지켜봐온 음식료 업종은 뭐 원가 상승 부분을 가장 잘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점에서 좀 착안을 해봤고 네, 뭐 그 안에서 지금까지 그럼 탑픽 종목을 하나 콕 하나 찍어주시죠. 찍어볼까요? 네, 네. 뭐 저는 뭐 사조 해표를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롯데그룹이나 뭐 대상이나 뭐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크라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 뭐 튀어보려고 뭐 이런 의외네요. 것들은 네. 건 아니고 사조 해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김 쪽으로는 거의 아모레 퍼시픽급의 그런 이제 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매우 높고요. 또 이제 주 수입품인 뭐 대두나 또 식물성 유지 가격이 좀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따라서는 좀 유리하고 또 매출과 매출 원가 두 부분의 스프레드를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음식료 중에서는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앞으로 오를 수도 있는 사조 해표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왜 김 생각은 못했을까요? 그렇게 무대포로 많이 사가는데 생각을 못했군요. 사조 해표를 또 최고로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롯데 3인방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황제주도 들어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 퍼시픽과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 액면 분할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근데 이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뭐 분명히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들 종목 워낙 유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한 주에 뭐 몇백만 원 하는 종목을 사기가 그 부담이죠. 개인 투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약간의 성취감 이런 게 있는데 뭐 한두 네. 주 사가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또 없기 때문에 또 수익률 측면에서도 어차피 오르는 건 똑같은데 이 종목이 탄력적으로만 오르면 되는데 그런 또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팔 때 또 유동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호가가 막 벌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분명히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호재는 맞는데 이것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호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네네. 왜냐하면 펀더멘탈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효과는 뭐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 접근해야 되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뭐 긍정적인 관점은 뭐 단기적으로는 유지해야 되지만 이 효과 길게 가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굳이 음식료 업종에서 한 종목을 꼽아보라면 뭐 CJ 제일제당 정도를 여전히 보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지만 CJ 제일제당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식품 가격에 연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는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움직임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중국의 라이신 가격의 움직임이 또 연동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원자료 가격이나 뭐 곡물 가격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라이신 가격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한 종목을 꼽는다면 아마 CJ 제일제당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중국의 포인트를 두고 CJ 제일제당까지 최선호주로 위원님께서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보다 더한 업종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강세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도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이 골고루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나 아예 바스켓 전체를 담아야 되나 이런 부담감도 안고 있는데 46개 종목 가운데 어제도 제약업종 중에 43개 이상이 올랐어요. 거의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게 46개나 되나요? 뭐 제가 네.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장은 원래 될 때 되는 걸 가지고 될 때까지 승부를 해라. 뭐 또 죽더라도 주도주를 껴안고 죽어라. 뭐 이런 이제 말이 있듯이 아니 그러다가 꼬꾸라지면 어쩝니까? 크게 다칠 텐데요. 뒷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들 이제 이렇게 좀 접목을 해놨습니다. 네. 향후 좀 더 이제 저는 이 행태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지는데요. 일단 큰 흐름 속에서 좀 보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약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좁혀 보면은 요즘에 좀 시장에서 환호를 하고 있는 이유가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지금 임상 실험을 하면서 신약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의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가치가 가격으로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갈증에서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도 제가 뭐 우물에 좀 비유를 해봤었는데 이 우물 저 우물 이제 성장성의 이제 갈증 때문에 파면서 이게 물인지 온천수인지 1급수인지 썩은 물인지 하나하나 파가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 되면은 그 우물을 파는 것조차도 힘들 거고, 좀처럼 좋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장이 인지할 때까지는 뭐 이러한 행동, 이러한 시장의 환호가 조금은 더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일류 종목의 상세가 꺾이지 않는다에는 뭐 저도 동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모래성 쌓기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성을 조금 적셔가지고 이렇게 쌓으면요 의외로 튼튼하게 쌓을 수 있고 이 모래성과 관련된 뭐 세계대회 이런 거 보시면 정말 이게 모래로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이하고 크게 그리고 대형으로 쌓은 그런 모래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고점 예단? 말 그대로 미친 짓입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들의 랠리는 쉽게 끝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모래성 쌓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파도 한 번에 쓸려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누가 한번 와서 툭 건드리면 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거냐? 과거에 하나도 몰랐던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다 홈페이지에 어떤 후보 물질들이 임상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었는지 다 공개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아무 종목이나 다 끌고 가고 있는 것은 펀드 매니저들과 그리고 흔히 용대리로 표현되고 있는 일부 그 투자자들의 투기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이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몰려가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은 다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 계속 산다. 왜 삽니까? 그 종목 안 사면 시장 수익률을 비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중간까지 왔는지, 중간 반을 넘었는지, 거의 끝까지 왔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달려가는 말인데 이 달려가는 말 위에서 지금 당장 내려올 필요는 없지만 달리는 말도 지치면 언젠가 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 오버페이스로 인해서 꺾이기 시작하면 특히 펀더멘탈이 약한 종목군들은 소위 이제 시체말로 작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점을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은 뭐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종목에 대한 과한 투자 난 더 사보겠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뭐 몰빵해보겠다라는 시각은 저는 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서서히 빠져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 한마디로 딱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모래성 쌓기, 장기적으로 베팅은 이렇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네. 그 모래성 밑에 네. 공구리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하고 바이오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분리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서 이게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확실히 다른 거고 다른 이제 회사인데 사전적으로 분리를 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제약 업종 제약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좀 리레이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뭐 과거에 15배, 20배를 봤던 그런 이제 PER 배율이 이제 20배, 25배로 소위 재상승, 재설정, 뭐 소위 리레이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업종 전반적인 동반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바이오웨 같은 경우에는 신약 이제 후보 물질이죠. 즉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뭐 혹은 이것이 바이오 시밀러로 생산되면 얼마만큼 시장성을 부여받고 얼마만큼 받고 팔아 넘길 수 있는가, 요것을 바닥에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무분별하게 좀 오른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탄탄하게 올라갈 만한 바닥부터 콘크리트인 종목을 하나 제시해 주시죠. 오늘 이번 주에 종목을 좀 제시해 네,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이후로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이 가장 시청률이 높습니다. 네, 저는 동아 ST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이게 비슷한 종목 이름이 있어서 코드 번호를 170900인데요. 동아 ST라는 종목입니다. 구동아제약에서 뭐 의약품, 의료기기 뭐 이런 산업분을 스핀오프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사실상 동아제약으로 보시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죽더라도 시장 흐름이 강한 곳에서 죽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2의 한미 약품이 아닌 제1의 동아 ST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과 좀 비슷합니다. 뭐 연간 500억 수준이 나오는 제약 부분의 캐시카우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거기에 성장성이 확고한 합성과 천연물 그리고 바이오 등의 파이프라인이 더해질 것으로 좀 봐집니다.
결정적으로 이 파이프라인들을 보면은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이제 당뇨병에 관한 그 파이프라인인데요. 천연 성분을 합성하여 지금 미국에서 임상 2상을 매우 성공적으로 끝냈고요. 이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 환호를 하고 있는 바이로메드, 파이자라는 제약회사에서 1조 정도의 가치를 쳐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바이로메드랑 놓고 봤을 때 최소 그 정도의 눈높이는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5만 원 정도로 좀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20배 수준의 PR 밸류를 25배로 높여서 목표가 19만 원 수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아ST 목표가 19만 원 다음 주에 또 분명하게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인사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정경민 팀장, 김종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